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물건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쉽게 풀리고, 오래 걷고 나면 금방 피곤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걷는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균형 감각, 관절 보호, 낙상 예방, 체온 유지, 심지어 면역력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노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60대 이후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 감소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움직여도 몸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 안 생활이 많아지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근육부터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부담스럽고,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밥과 김치, 국 정도로 식사를 간단히 끝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유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과 잠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 회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잠의 질이 나쁘면 회복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깨는 수면,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 감소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다이어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거나 한 끼만 먹는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몸무게가 줄 때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살이 찌는 몸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을 잃고 체력을 잃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속 여러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근육 유지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단백질을 챙기고 수면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근육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회복과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면서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걷기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안 해도 집안일은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안일도 활동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걷기와 하체 사용은 따로 중요합니다. 걷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출이 줄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하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안전하려고 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질까봐 움직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피하고 무거운 것을 안 들고 가능하면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무리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써야 유지됩니다. 적당한 움직임 없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9번째는 식사 불균형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계속되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라면, 빵, 떡, 과자 같은 음식은 간편하지만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달걀, 두부, 생선, 콩류 같은 음식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보다 균형입니다. 10번째는 근육 감소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꽤 줄어든 뒤에야 변화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어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지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몸은 이미 근육 감소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빠르게 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자극과 영양 공급이 있으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은 반복입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 하루 한 번이라도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몸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은 삶의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힘, 그 중심에는 결국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근육 관리는 단순한 운동 이야기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잠깐 걷기, 식사에 달걀 하나 추가하기,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 움직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년 뒤 몸 상태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천천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